미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누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냥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평가된 것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재건축, 재개발도 먼저 빨리 들어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느끼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바뀌기 전에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Sing that shit.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언트 위브 캐슬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3월 5일에 전매 제한이 해제가 돼서 얼마 안 됐죠. 비규제 지역이라서 6개월 만에 이제 해제가 된 건데, 이제 뭐 거의 한 2달 전부터 뭐 이제 피가 얼마 붙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모든 단지가 다 그렇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가 될 때가 다가오면 피가 얼마 붙을 것이냐 라는 게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초피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예측하는 글들이 되게 많죠. 부동산 카페도 그렇고 호객 연호 같은 데에도 초피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보통은 그 예상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초피 이제 피를 올리시는 분들도,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매수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예상을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거의 그 예상치에 좀 근접을 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한번 다뤄봤거든요. 보시면 초피를, 이게 좀 예상치예요. 예상치로는 일반적으로 한 이제 전용 5구 25평짜리는 5천에서 7천 정도, 그리고 전용 84 33평 내지 34평짜리는 뭐 한 1억 수준 정도로 초피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뭐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좀 달랐죠. 거의 2억이 넘습니다. 보시면은 2억 3천, 2억, 2억 3천. 일단 2억인 매물들이 먼저 나가겠죠. 이 매물 이외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매물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분양권을 팔기를 기다렸다가 원래 초피 딱 붙을 때 좀 많이 풀리거든요. 전매 제한 해제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좀 기다리다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좀 나오는데, 생각보다 물건도 많이 안 나왔고 피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의정부가 피가 많이 붙었지? 의정부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33평이 7억이 넘는다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금방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모든 단지가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고 거래가 시작되면서 뭐 싸다, 비싸다는 의견이 항상 많죠. 항상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싸다고 하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자들은 지금 너무 비싸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반응을 보통 많이 하세요. 이번에 의정부 센트럴 자이의 경우를 보면은 좀 특히 그게 좀 심한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센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인정 못해 라고 해서 약간 분노, 심지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태도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한 태도는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피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가 너무 잘못돼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잖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정부의 방점을 찍는 거죠. 의정부인데 피가 2억이라고? 의정부인데 집값이 7억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더 오를 거야, 이 피는 지금 적당하고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제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GTX 역세권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를 보도 의정부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GTX 역세권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의센자는 뭐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언트 위브 캐슬은 의정부역 역세권에 위치하게 되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중랑천을 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가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2473세대의 대단지죠. 그래서 뭐 거리로 치면 의정부까지 거리는 대략 한 7분 정도면은 도보로 의정부역을 갈 수 있습니다. 의정부역에 GTX-C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GTX 역세권의 대단지이면서 초등학교 2개를 끼고 중랑천까지. 이 중랑천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집값이 오를 만한,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은 대단지, 모든 조건을 사실 다 갖춘 아파트예요. 의정부라는 것 뿐이지, 의정부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이 GTX-C를 타고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16분이 걸립니다. 16분 만에 삼성역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죠? 경기도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의정부니까 영원히 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정부니까 영원히 싸다?
남양주 옛날부터 비쌌나요? 옛날부터 8억이었나요? 7억이었나요? 아니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처음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남양주, 하남.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던 곳들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의정부니까 의정부는 뭐 시골이잖아. 영원히 저렴해야지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태도는 그냥 오기예요. 이런 생각. 의정부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GTX 역세권이잖아. 대단지잖아. 라고 바꾸셔야 돼요. 교통을 볼 때 의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양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역세권에 있느냐. 그 중에서도 GTX와 같은 어떤 교통의 혁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그런 노선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지 않고 계속 고집을 하면 기존에 잘 나가는 지역, 내 머릿속에 그 딱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 서열, 뭐 강남이 제일 위에 있고 황남 항상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뭐 과천이 있고 광명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정된 이 서열만 계속 생각을 하시면은 이 발전이 없어요. 계속 비싼 데만 들어가서 비싼 데만 하시는 거고,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서 나중에는 고평가를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이 의정부 전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선례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보시면은 전용 5구가 1.0에서 1.65 그냥 붙었다는 게 이 사실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에 비해서 이 지역색에 대한 생각보다는 실제로 교통이 얼마나 좋고 서울까지 쭉쭉근접 일자리까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진다는 거고, 그게 이미 결과가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더 반영이 되겠죠. 아직도 이제 의정부라서 의정부니까 좀 찜찜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가격 반영이 다 안 된 거예요. 실제 가치보다 지금 낮은 거라고요. 이게 언제 그러면 제약을 찾냐? 지금의 남양주처럼 되면 돼요. 이 의정부니까 안 좋아 라는 인식 자체가 좀 없어질 때까지 조금씩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산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다산이랑 의정부를 비교해요? 말도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지 처음부터 그런 곳은 없어요. 처음 조성이 될 때부터 여기는 앞으로 8억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곳은 없다고요. 제가 지금 의정부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의정부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뭘 봐야 돼요? 먼저 GTX 노선도를 보고 찾아야 돼요. 저평가된 곳이 어딜까? GTX 노선도예요. 주로 이제 A와 C가 되게 중요한데, B도 되게 좋습니다. 요즘 송도가 엄청 뜨고 있죠. 이런 데가 지금 다 뜨는, 송도가 뜨고 이런 이유가 GTX 때문에 그래요. 3번도 요즘 뭐 뜬다고 하죠. 금정동 옆에 3번 있잖아요. 바로 한정거장 옆에. 그러니까 뜨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은 계속 3번이어야 되고, 송도에서 송도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나 송도 같은 곳에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송도는 지금 이제 슬슬 인정하는 분위기죠. 현실 부정하시던 분들이 인정 좀 합니다. 송도는 워낙에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일단 시간 좀 지나고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면 다 인정을 하세요. 결국에는 누구나. 지금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싸요. GTX 타고 서울역, 삼성, 금방에 용산 이런 데도 환승 한 번만 하면 금방이고, 삼성, 성남 여기 판교가 있죠. 다 금방 갑니다. GTX는 다 멀어 보여도 한 25분 내에 다 가요, 거의. GTX는 지하철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월파선도 있고, 뭔가 기존 지하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GTX고요. 여러분, 이 GTX 중에 지금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한 곳들을 봐야 돼요, 계속. 그 중에 한 군데가 의정부라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 위로 이제 덕정역이 하나 더 있죠, 신호선이. 거기도 보셔야 돼요. 의정부역 근처가 오를 거고, 의정부역 근처가 상승을 하고 나면 덕정역도 당연히 따라서 오를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의정부역보다 하위겠지만 오를 거고요. 이런 좀 먼 곳 있잖아요, 서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멀면 집값이 싸야 한다는 믿음이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GTX가 깔려도 조금 의심이 있어요. 아무리 GTX가 깔려도 서울이랑 멀잖아. 지도로 봐봐. 서울에서 엄청 멀잖아.
그때 집값이 오르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도 못 오르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데를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뭐 GTX도 있으면서 서울과 가까운 곳은 이미 다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GTX가 깔렸는데 서울에서 먼 곳들, 지금까지는 멀다고 생각되어졌던 곳들이 이제 기회라는 거죠. 이런 곳들, 이런 곳들. 문정도 보시고, 의정부도 보시고, 그 위에 양주 덕정역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생각할 때는 덕정역을 무슨 미천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덕정도 GTX가 다니면 삼성역까지 20분이면 간다는 거죠.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 중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운정 신도시 한번 볼까요? 집값이 운정 신도시를 보면 GTX-A가 여기 들어오죠, 여기. 이런데 보세요. 8사 기준 지금 5억 4천, 5억 8천, 5억 4천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요. 이런 데 괜찮아요. 여기가 GTX역이니까 코앞이죠? GTX역에서 GTX 완전 역세권이 초역세권이죠? 싸다고요, 이런 데가. 삼성역까지 25분 이내에 가는데 5억 4천밖에 안 해요, 신축이. 신도시가. 초등학교도 초품하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가까운데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요. 분명히 모르겠죠. 운정 신도시가 뭐 최근에 한번 떴을 텐데 아마 이쪽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분명히 오릅니다. GTX 착공하고 GTX가 우리 현실로 점점 다가올수록 기존 지하철 기존의 지하철 위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부동산 지역 서열 같은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고 희미해져요. 다 재편이 됩니다. GTX는 이 부동산 어떤 이 상하관계, 서열관계를 완전히 깨부수는 역할을 할 거예요. GTX는 뭐다? 교통혁명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GTX 지도를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GTX 지도의 모든 역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지하철은 너무 많아서 못 외우죠. GTX는 굉장히 몇 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수원역 하나, 덕정 하나 붙이고 이제 GTX 뒤 얘기로 나오는데 그것도 꼼꼼히 보세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뭐 의정부에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의정부 전체가 다 좋아, 다 뭐 엄청 집값이 막 폭등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의정부 역과 관련 있는 곳, 의정부 역세권이나 의정부 역을 손쉽게 어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집값이 상승할 겁니다. 운정도 마찬가지고 덕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교통이 좋은 곳보다는 지금은 교통이 아주 별로 안 좋은 곳. 지금은 교통이 엄청 안 좋아서 뭔가 이미지가 거기는 좀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 안 좋지만 앞으로 엄청 좋아지는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가는 시간이 40분인데 20분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70분, 80분씩 걸리는 곳이 20분, 15분이 되는 게 그 상승 효과가 엄청 크다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누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냥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평가된 것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재건축, 재개발도 먼저 빨리 들어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늦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바뀌기 전에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결론은 지금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곳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GTX가 들어와서 교통 상황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곳들을 위주로 그쪽 역세권 또는 뭐 지하철로 한 두 정거장 이하로 갈 수 있는 곳들 위주로 한번 보시라. 아직 저렴한 곳들이 엄청 많을 거고 그곳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 파주인데, 의정부인데, 양주인데 왜 이렇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과감하게 그런 곳들을 지금 들어가셔야 GTX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다 비싼 지역에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조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두의 부동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